강프로 대신 김성룡 전 병입니다. 송파병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영입니다. 네. 자, 뭐 옆에 계신 분은 뭐 지난번에도 출연하셨었는데요. 우리 장경상 프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네. 저희 딱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했는데 원구성 협상이 계속해서 타결되지 않는 관계로 한 달 이상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사실 뭐 공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 여당이 국회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독주해서 혼자서 끌고 왔죠. 단독 비리보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 다시 원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과 103석의 미래통합당. 자, 과연 미래통합당이 당에 복귀하면 그러면 지금처럼 유권자나 시민들한테 능력이 없다, 무슨 뭐 전략이 부재하다 이런 욕을 안 먹고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103석을 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줬는데, 근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당내 이제 뭐 개혁이나 정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국회를 어떻게 이제 여당에 맞서서 잘 운영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당일은 당일대로 지금 뭐 그건 뭐 성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굴러간다고 치지만 국회는 지금 시작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훌쩍 넘었잖아요. 넘었죠. 예. 예. 근데 지금 거의 뭐 제로 베이스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거의 2달이 됐네요. 네. 그 5월, 그러면 아니면 한 달 달 하고 한 열흘 이제 뭐 원내대표가 출범한 지는 뭐 한 달 반이 넘었지만 근데 이런 상태로 지금 이렇게 무전략이라든가 무이슈, 무 아젠다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는 네. 국민들 뭐 국회 참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국민들로부터 지금 뭐 거의 그 무시당하고 있는 수준 아닌가요? 네. 무시당하면 다행인데 네. 관심이 없나요? 아예?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이라는 게 뭐 어떤 전략이든 이슈든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든지 아니면 뭐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백석으로는 이제 끌고 가기 어렵다 그러면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방의 이제 약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발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사실 태클하면 확실히 넘어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설프게 발목 잡아 자기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떤 것도 제대로 이제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밧다리를 걸었는데 자기는 걸었다고 치는데 안 보이는 거죠.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가 넘어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넘어지니까 저거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 보이는 거죠. 게다가 어떻게 헐리우드 보면. 액션까지. 그래서 굉장히 애는 많이 쓰고 뭘 하는 것 같을 때 국민들한테는 점수를 못 받는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니까 원내 대표 팀들도 좀 좀 머리가 아프겠지만 좀 더 치밀하게 좀 작전을 구사하고 좀 더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김프로는 뭐 원내 사령탑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잘 알 텐데 아니 이렇게 원구성 협상에 이렇게 전략도 없고 뭐 하나 건진 게 없잖아요. 게다가 상임위 다 뭐 사임계 냈다고 했는데 이렇게 슬그머니 국회에 복귀해도 되나요? 빈손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여주는 저런 모양새 자체가 영남 자민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영남 자민련 이라고 좀 보여져요. 자민련은 망했나요? 결국은? 결국엔 망했죠. 자민련은 이제 잊혀진 정당이 됐는데 큰일 났네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아주 배부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건 안 받건 영남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토양 내에서 있는 주류들이 당을 이끌어가니 지금 뭐 말씀하시는 대로 당은 분석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이럴 때 전략가 이슈 선점을 잘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본인도 영남 출신 아닌가? 더군다나 TK인데. TK 출신이지만 가장 이 서울의 험지라는 송파병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송파병이 험지인가? 엄청난 험지입니다. 우리 아니 그러면 헌정에서 한 번밖에 가져오지 못한 송파병 험지죠. 험지인가요? 험지입니다. 이번에도 14,000표나 차이 나는. 아니 우리 험지하면 뭐 도봉, 뭐 아니면 구로, 뭐 강북 이렇게 떠오르는데. 송파 갑도 이번에도 차이가 얼마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송파 자체가 생각보다 거기 시골이에요. 아주 이렇게 세련돼 있는 강남하고는 다릅니다. 정서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송파병에 아마 김건식 교수 대신 김성룡 나왔으면 격차 더 줄었다.
라고 확신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개인적으로. 왜 본인만 인정을 하네. 주제로 넘어가, 주제로. 혹시 김근식 교수가 무섭나요? 무섭기도 하고. 자, 얘기를 하자면, 네. 저이 원구성 협상하는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사실은 첫 번째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저렇게 강하게 180석에 가까운 정당이 힘으로 물어붙이니까 우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으로 됐잖아요. 그 속에서 분명히 이 지도부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원외로 나가서 예전처럼 우리 강화문에서 싸워야 될 것이냐, 또 아니면 협상을 해서 7개밖에 안 되는 상임위를 받아야 될 것이냐. 지금 아직까지 그 답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오늘 또 김성원 이 수석께서 지금 7개를 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발언도 오늘 나왔거든요. 원내 수석. 네, 지금 당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구성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당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를 전혀 지금 당은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른 데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 당이 이런 거예요. 영남 자민련 얘기도 했지만 가마 타고 다니면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이 당이 자기네들 가마 타고 다니면서 이 중간에 지금 자동차도 안 타보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당이. 정치개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이 영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산업화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뭐 정치혁명, 뭐 세대혁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원구성 협상에도 그대로 나오는 게 이 전략의 부재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 인식 부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당이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부재했다, 뭐 이슈 전제 못한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 국민들이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이 정치, 이 야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에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판단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미래통합당이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궁금하시면 김성령 위원장한테 근데 이게 그 말씀을 이어받자면 이 소수고 약자가 되면 뭐에 충실해야 되냐면 전략이 딴 게 없습니다.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원칙과 일관성에 충실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상임위원장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딴 게 없습니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표결하면 됩니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표결하면 됩니다. 그게 국회법상 원칙이고, 네네. 그러면 그 원칙에 충실하면 돼요. 나가서 표결해서 지문할 수 없는 거고, 네네. 뭐 거기서도 뭐 괜찮은 사람이 나가서 표를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무작정 그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가져가라는 법은 없겠네요. 한번 해보는 거죠. 네, 해보는 그게 거죠. 원칙이니까.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근데 지금 상임위원장을 7개를 받고 6개를 받고 하는 게 네. 그냥 관례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상임위원장이 왜 그렇죠. 필요한지. 네, 근데 그건 네. 없어요. 그 설명은. 맞네요. 상임위원장이 왜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삼선 의원들 자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원장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야당이? 상임위원장은 뭐 특활비도 아직 뭐 주는 것 같고 뭐 그렇던데. 물론 있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상임위원장을 7개든 6개든 5개든 옛날 야당들은 우리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뭘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명분 같은 걸 축적하면서 싸워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이번 원내협상에서는 그냥 이쪽에서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냥 관례니까. 관행대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독재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뭔가 좀 원칙과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되게 그리고 일관돼야 돼요. 그 소수가 일관성이 없으면 그때는 그냥 훅 갑니다. 진짜 이건.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소수는 진짜 그 힘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일관되게 꾸준히 나가야지 잘못하면 왔다 갔다 하면 진짜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되게 됩니다. 역시 저 장프로님은 원칙을 중시하시는 분이시죠. 그 이제 미래통합당에 더 씌워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정적 프레임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막말 프레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일하지 않는다, 발목 잡는다, 그런 정당이다. 또 세 번째는 뭐 예를 들면 색깔론만 내세우는 정당이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 부정적 프레임이 더 씌워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역시나 징징대거나 발목 잡는 정당 아니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김성령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딱 그 지점인 거죠. 지금 다선 의원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하는 다선 의원들이 다 영남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영남이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뭐 충청에도 한 분 계시긴 하죠. 이게 뭐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전면에 안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다 그 점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대신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예 그냥 지난번에 자기들끼리 결의했듯이 상임위원장 안 한다 그러면 그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안 지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그렇게까지 결의해놓고. 게다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신데,
요즘 어떤 그 원내 정책이나 전략을 구사할 때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좌고우면하고 자꾸 뭐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그래도 103석의 미래통합당은 지지율로 보면 40% 이상 거뒀는데 48% 얻은 민주당과 40% 얻은 미래통합당 뭐 이런 관점에서 자꾸 대응하다 보니까 그 수적으로도 밀리고 전략적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뭐 동의하는 바고요.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죠. 국민의 지금 의석수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국민들이 지지해준 표로 따지자면 우리가 그렇게 여당에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그 자부심과 또 국민들이 그만큼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와 우리도 뒤에 40%라는 사람들이 있어. 든든한 뒷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왜 이 미래통합당에게 이 탈당하고 어려워졌던 이 정당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줬는지를 이 국회의원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잘 모르시는 국회의원분들 계실 수 있는데 궁금하면 김성룡 프로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아유 이거 나왔다 잘못할 것 같은데. 뭐 잘못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옳은 말만 하는 방송이에요. 잘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뭐 전화번호 공개를 해주든가 뭘 전화번호, 예. 물어보려놓고 전화번호 이따 끝에 이메일이라도 끝에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하여튼 지금 이 사태에 관련해서 이 협상 관련해서도 좀 국민들한테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 상임위원장이 뭐 하는 일인지 그렇죠. 국민들 몰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상임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들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상임위원장들 저 자리 가지고도 또 싸우려고 또 자기 그릇 찾으려고 미래통합당이 나서라고 국민들은 지금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말씀하신 원칙으로 돌아가 제일 처음에 가서 철저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은 이런 역할을 하고 법사위원장은 또 이런 역할을 하고 국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차라리 국민들한테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으로라도 호소를 하시고 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됐는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미래통합당 가지고 있는 저 100몇 석이라고 영남 중심으로 만들어서 또다시 자기 밥그릇 싸움하려고 덤빈다라고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완벽하게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 본연의 임무를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 정부기관을 감사하고 또 감시하고 또 입법 과정의 역할을 하고 좀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국민들의 그 인식을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뭐만 하면 징징대는 정당 말씀하시는 대로 뭐만 하면 발목 잡는 정당 그리고 말하는 대로 색깔론과 이 한화파의 그 영광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난 정당으로 아주 구태한 정당으로 계속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발표해야 된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너무 세게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더 세게 밟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에 복귀하고 나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이제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진다기보다 사실은 지금 당이 그러니까 이론 체제도 아니고 이원 체제도 아니고 비상 체제잖아요. 비상 체제죠. 예. 기본적으로 당이 비상 체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비상한 그 소위 얘기해서 전략을 에브리데이 해도 모자랄 정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당이 되게 한가로워요. 지금 뭐 정강 정책을 고친다거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소위 경제 혁신 방안을 짠다거나 뭐 특위가 5개나 있다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개별 의원들은 이제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데 이제 몰두하고 있는 거죠. 각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상임위 문제도 지금 의원들이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의욕이 많잖아요. 초선 의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상임위 배분에도 내부적으로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상임위가 이게 그래서 자꾸 지금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게 전략부재라고 얘기하는 게 자꾸 내부에서 상임위 하는 거는 우리들끼리 지지고 볶고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대로 여당 이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지? 라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도대체 뭐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각자의 뭔가는 있는데 야당으로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지가 없어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조호영 대표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좀 이게 빠져 있어요. 야당이 지금 전국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대여 전략이라든가 전국을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국민들한테 지금 소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해주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지? 그게 뭐죠? 저 잘 모르겠네요.
그럼 모르면 없는 거죠, 그게. 예. 안 보이면 저는- 없는 거죠. 예. 저도 모를 정도면 아마 근데 대다수 통상적으로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언제 우리가 뭘 내놓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건 매일매일 보여주어야 돼요. 2달 후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정을 보여주시든가. 그렇죠. 왜냐하면 삶은 끊이지가 않잖아요. 음, 국민의 삶은 매일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 공무원이 일할 때 한 달 후에 결과를 발표하고 2달 후에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발표를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럼 국민의 삶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행위는, 특히 정당은 에브리데이 연속적으로 뭔가를 국민들의 삶에 대해 가까이 접근해 있어야 돼요. 예, 예.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 문제에 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네. 정작 국민들에 관한 얘기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당 내부 문제는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좀 감춰져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국민들을 위해 뭘 할 것인가, 우리가 뭘 고민하고 있어요, 요새 국민 삶 중에 뭘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국회는 뭘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입법 전략은 뭐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강정책이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 정강정책 고민에. 이거는 사실은 정강정책을 왜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 뭐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국회에 복귀를 한들 네.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을 네.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우선순위도 좀 바꾸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어서 뭐 다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원내 혁신, 당내 혁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현 김종인 비대위에서 해야 될 역할일 건데요. 지금 이 원내 구성하는 거 봐서 원내 이 개혁할 수 있을까요? 원내 개혁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근데 그 역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좀 더 폭넓게 얘기 들으시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 들어가서 이 국회가 뭐 하는 든지, 또 미래통합당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수단체를 만들어서 있는 건지 국민들한테 좀 알리는 작업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당내는 이런 거죠. 지금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사실 뭐 짬뽕탕처럼 이 총선 직전에 저희 모여서 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모인 건지 모르게 지금 청년 분야도 그렇습니다. 되게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엮여 있는데, 우리 지금 미래통합당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조금 더 부강한 나라에 살 건지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을 당내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고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할 수 없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내 개혁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하셔야죠. 주도적으로 하셔야죠. 당내 개혁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네.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당대표라고 지금 네, 본인의 네. 역할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체제에 들어와서 당을 수습하는 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지. 수습 안 하고 있나요? 저는 수습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하, 벌써 그렇군요. 대권 노름에 선수들 모으는데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뭐 스무고개 한다고 누가 뭐 그랬던데, 장재원 의원인가요? 네.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 내년에 있을 우리 울산, 부산, 지금 소식 경기도까지 나올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재보궐선거. 이 대선 직전에 큰 우리 선거가 열리는데요. 거기서의 얼마나 아름다운 경선을 이끌어내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지가 지금 비대위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대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벌써 꼼꼼히 대선에 가 있어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 하려고 하시는 건지 본인의 페르소나를 뽑아가지고 내세우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자기의 역할은 딱 그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수 말 쓰지 마라 이런 이념적인 걸 지금 건드리라고 여기 오신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이 통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념과 철학을 알리는 통로를 잘 하시니까, 이 키워드 잡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걸 잘 하시니까, 그 역할과 재보궐선거에서의 이 국민들한테 우리가 달라졌다라는 이 경선을 그동안의 방식으로 위해서 치고 누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선, 이 컨벤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하는 데까지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너무 지금 대선까지 가 있으니까 국민들은 니들이 지금 무슨 대선을 먹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오히려. 라고 욕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